퇴근 후 피곤한 몸을 이끌고도 저는 침대에 눕지 않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듭니다. 그리고 컴퓨터 앞에 앉죠. 저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글을 쓰며 제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저에게는 꼭 필요하거든요. 어쩌면 이 시간은 제가 잊고 싶었던 기억들을 마주하고 그 속에서 저를 치유하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문득 회사에서부터 사불의 과자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제 기억 속 나이키 운동화가 특별한 선물의 상징이라면 이 사불에는 저에게 특별한 상처로 남아있는 과자입니다. 그 시절 가게에서 비쌌던 과자 중 하나였던 샤브레. 이 작은 과자에는 저의 복잡한 기억과 감정들이 얽혀 있습니다. 마치 오래된 일기장처럼 그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펼쳐보고자 합니다. 저희 엄마는 평소에 좀처럼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가 오빠들을 심하게 때리실 때도, 유일하게 저만은 때리지 않으셨을 때도 그저 깊은 한숨만이 있으셨죠. 어쩌면 그 한숨이 저에게는 더 큰 아픔으로 다가왔을지도 모릅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알 수 없는 죄책감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샤브레는 엄마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크게 혼났던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그날의 기억은 조금 흐릿합니다. 제가 과자를 사달라고 떼를 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엄마가 가지고 계셨던 전부였을 500원을 저에게 주셨고, 저는 눈치 없이 비싼 샤브레를 사고 겨우 150원의 잔돈만 들고 돌아왔다는 것. 그리고 그때 저는 처음으로 본 엄마의 분노만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어린 저로서는 황당했습니다. 평소 화 한 번 내지 않으시던 엄마셨으니까요. 어쩌면 그건 과자값 때문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유독 저만 보호받는 상황에 대한 엄마의 복잡한 심경이 그 순간 표출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아빠는 오빠들에게는 엄격하고 폭력적이셨지만 저에게만은 달랐죠. 그 선택적인 사랑은 저에게 특권처럼 느껴지면서도 동시에 오빠들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뒤로 가게에 가면 샤브레를 볼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다시는 그 과자를 사 먹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어쩌면 그것은 아버지의 선택적인 사랑이 만든 특권을 거부하는 어린 저만의 방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작은 과자는 저에게 사랑의 불평등과 죄책감이라는 심리적 짐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제가 받은 특별한 대우가 가족의 불화를 초래했다고 생각했고, 그로 인해 스스로를 비난하는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오늘 갑자기 샤브레가 떠오른 것은 마침 월급날이어서일까요? 이제 제가 엄마의 그때의 나이를 훌쩍 넘어서서야 그날 엄마의 분노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헌병 출신이셨던 아빠는 택시 운전사가 되어서도 여전히 엄격했고, 그 속에서 저희 가족은 각자의 방식으로 생존해야 했습니다. 엄마는 가장으로서의 책임감과 자식들에 대한 미안함 사이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요? 그 분노는 어쩌면 자신에게 향한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월급쟁이의 삶은 늘 허기집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월급도 통장을 스치기가 무섭죠. 막내딸은 어김없이 10일이면 엄마 한 달 동안 애쓰셨어요 라는 아부성 문자를 보내고는 곧바로 본심을 드러냅니다. 용돈 주는 날입니다. 마치 엄마에게 맡겨둔 것을 찾아가는 것처럼요. 이 순간 저는 엄마의 마음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저의 엄마도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고 싶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삶의 무게는 때로 우리를 억누르죠. 자식이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다 해주고 싶었겠지만 그럴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어린 막내딸의 눈치 없는 행동에 순간 화가 나셨을 겁니다. 그 분노는 결코 저를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현실의 벽 앞에서 무력감을 느낀 엄마 자신의 좌절감이었을 겁니다. 이 깨달음은 저에게 큰 심리적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오랫동안 저를 짓눌렀던 죄책감과 미안함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제는 엄마의 그 분노를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그 시절의 어린 저를 용서하고 보듬어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저는 어떨까요? 돈을 버느라 힘들어도 자식들이 당연하게 여기며 달라는 대로 주고 있지는 않은가요? 하지만 적어도 저는 폭력 대신 대화로 풀어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비록 지금도 가끔은 엄격해지기도 하지만 그럴 때마다 오빠들이 겪었던 아픔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되묻습니다. 나는 아이들에게 어떤 사랑을 주고 있는가? 만약 다시 젊어질 수 있다면 더 열심히 노력해서 더 많이 벌고 싶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지금 이대로도 아이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려 합니다. 무엇보다 폭력 없는 가정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에 이것이 제가 샤브레를 통해 얻은 가장 큰 심리적 치유이자 성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샤브레 하나 때문에 혼나고 무안해서 어쩔 줄 몰랐던 어린 저를 안아주듯 한 달을 열심히 일한 지금의 저를 꼭 안아줍니다. 그 옛날 엄마의 분노 뒤에 감춰져 있었을 안타까움과 사랑을 이제는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아픔 속에서도 사랑을 찾고 용서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진정한 치유임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에게도 샤브레처럼 아련하고 복잡한 기억이 담긴 물건이나 경험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완벽하지 않은 부모님 밑에서 혹은 완벽하지 않은 환경 속에서 자라왔을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상처를 받고 그 상처가 때로는 우리를 짓누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이 겪었던 모든 아픔과 어려움은 당신을 더 깊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를 안고도 더 나은 부모가 되고자 애쓰신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진정한 사랑은 값 비싼 선물이 아닌 일상의 평화 속에 있다는 것을 이제는 우리 아이들에게 선물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을 채찍질하거나 비난하지 마세요. 당신은 충분히 애썼고 충분히 잘해왔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당신은 충분히 아름답고 소중합니다.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실수하더라도 그 모든 모습까지 사랑하며 자신을 보듬어 주세요. 과거의 상처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이 겨울이 지나면 분명 따뜻한 봄이 찾아올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숨겨진 진정한 열쇠는 바로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의 사계절이 늘 따뜻한 봄이기를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계절의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